2025년 11월 10일, 그냥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날 하루의 시장 움직임만 깊숙이 들여다봐도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루 만에 정말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회사들의 주가가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점들을 이어서 숨겨진 그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요즘 다들 AI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관심이 화려한 AI 칩 자체에 쏠려 있을 때 진짜 돈의 흐름은 사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칩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 시장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AI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 회사들이 각자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지 말이에요. 고영은 AI 서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고, 롯데는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를 만들죠. QRT는 이 비싼 반도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한중NCS는 이 모든 게 불타오르지 않도록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AI 혁명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영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흐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AI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 품질을 검사하는 전문 장비 회사인 고영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이거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변신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의 무게중심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소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은 바로 이 똑똑한 방향 전환에 열광한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반도체 소재주.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회사를 평가하는 시장의 눈, 즉 밸류에이션의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쳐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전기차와 차세대 에너지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지 보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차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죠. 이게 1단계. 근데 이제는 더 무거운 차체를 버티고 더 조용한 주행을 위한 전용 부품들이 중요해졌습니다. 2단계로 접어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차를 넘어서서 충전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시장의 2단계, 3단계 진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과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에 딱 맞는 특수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냉각 시스템으로 생태계 구축에 한몫하고 있죠. 시장이 얼마나 더 깊고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목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지금 전체 매출의 22% 정도인 전기차 타이어 비중을 불과 몇 년 안에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업 영역을 좀 넓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장 엔진을 아예 전기차 쪽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I나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시장에 관심 받기였던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왜 갑자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PBR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랑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 PBR이 1보다 낮다? 그건 지금 주가가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HS 호성과 GS의 PBR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둘 다 0.5배도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 시장이 이 회사들의 가치를 실제 가진 자산의 절반도 안 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바로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배당금에 대한 세금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꾸준히 배당을 많이 해왔던 이런 회사들의 매력이 갑자기 확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회사들이 배당을 늘릴 총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보율이 수천 %라는 건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 안에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힘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그냥 자산만 많은 옛날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GS는 소형 원전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있고요. HS 요성도 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M&A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현재 가치에 미래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이 다시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테마를 모두 묶어서 과연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시장이 보낸 신호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AI 열풍의 진짜 기회는 이제 반짝이는 칩이 아니라 그 뒤를 받쳐주는 곡괭이와 청바지, 즉 인프라에 있다는 것. 둘째, 전기차 시장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즉 고성능 생태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튼한 자산과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겸비한 소외되었던 거인들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 시장이 우리에게 보낸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단 하루의 시장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결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세 가지 트렌드는 과연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